2029년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2029년 인류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포피스. 이집트의 파괴와 혼돈의 신에서 이름을 딴 이 거대한 소행성이 우리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름이 약 300m에 달하는 거대한 돌멩이입니다. 이 소행성은 2004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당시에는 2029년에 지구와 충돌할 2.7%의 확률이 있다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측 결과 2029년의 충돌 위험성은 배제됐습니다. 또한 이 소행성은 2036년과 2068년에도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68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 안에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포피스는 2029년 4월 13일 지구에 매우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 정지궤도 인공위성보다도 가까운 약 32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 거리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쌍안경으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에 바짝 붙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조건. 소행성 크기 약 300m. 충돌 속도 초당 12.5km. 충돌 각도 45도. 충돌 지점 뉴욕 맨해튼. 충돌 순간. 아포피스가 뉴욕에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TNT 폭탄 수백만 톤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지며 맨해튼 전역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즉각적인 영향. 인프라 파괴. 맨해튼과 인근 지역의 대부분 건물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건물 잔해 아래 매몰되거나 충격파와 열파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화재 충돌로 인한 열기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영향. 기후변화와 대기 중으로 방출된 먼지와 잔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인 기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겨울로 알려진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뉴욕 같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의 손실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복구 기간 피해 지역의 복구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결론. 이 시뮬레이션은 아포피스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행히 현재 과학기술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주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외로 아포피스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야르콥스키 효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행성이 태양 빛 에너지를 흡수한 후 다시 복사함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효과로 인해 아포피스의 한쪽 면에만 햇빛이 계속 쪼일 경우 소행성은 그 맞은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며 이는 소행성의 궤도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효과가 아포피스의 궤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68년에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돌 확률이 매우 낮으며 지구에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행성의 위협과 대응 방안. 2029년 지구에 근접할 소행성 아포피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주의 다른 위협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과거 소행성 충돌 사례를 되돌아보며 아포피스 이외에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소행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 인류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소행성 충돌 사례. 6,500만 년 전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인근에 충돌한 소행성은 공룡의 멸종을 초래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며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이 발생했습니다. 1908년 러시아 퉁구스에서는 작은 소행성이나 혜성이 대기 중 폭발하여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소행성 충돌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한 예입니다.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사건.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라빈스크 지역 상공에서 소행성이 대기 중으로 진입하여 폭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행성이 지구에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는 건물의 창문을 파괴하고 약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행성 감시 및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첼라빈스크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 소행성 충돌 사례들은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우주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래 대응 계획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첼라빈스크 사건은 소행성이나 해성의 작은 파편조차도 지구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하에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행성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행성 충돌은 드문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첼라빈스크 사건과 같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과 대응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위협이 되는 다른 소행성들. 베누는 지름이 약 500m에 달하는 소행성으로 2135년경 지구에 매우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도 지구 충돌 확률은 낮지만 충돌한다면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와 그의 달 디모포스는 이중 소행성 시스템으로 인류는 디모포스를 대상으로 첫 번째 소행성 방어 시험인 다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소행성 충돌 방지 대책, 운석 충돌 방지 기술. 가장 유망한 기술 중 하나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사의 다트 임무는 이러한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그 궤도를 미세하게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중력 트랙터. 소행성 근처에 우주선을 배치하여 우주선의 중력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천천히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돌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핵폭발. 소행성을 파괴하거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행성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오히려 여러 충돌 위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법 외에도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유엔은 이미 우주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 우주위협 경감기구를 설립하여 소행성 충돌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소행성을 감시하고 잠재적 충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 방향. 소행성 충돌은 낮은 확률의 사건이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감시와 연구,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망원경과 지상 관측소를 사용하여 수천 개의 근지구 소행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위험한 소행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포피스의 근접 비행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주는 끝없는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협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과학 아님 역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